여러분, 명절이 되면 시골에 가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들도 만나고요, 가족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후배들도 만나고 선배들도 만납니다. 또 안 온다고 전화도 서로 하잖아요, 그죠? 전화도 왔나? 왔다 그러면 빨리 나오라, 소주 한잔 하게, 얼굴 한번 봐야지, 뭐 이런 사람들부터 말입니다. 그럼 약속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설날 민심이 흉흉하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단 이유는요, 하나같이 말입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 망쳤지 않느냐 하는 게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죽어난다 이거예요. 죽어난다. 나는 돼지고기를 유통하고 있는 사람인데, 친구 중에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하는 말이 매출액이 반토막 났다 이거예요. 매출액이 반토막 났다.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직원을 절반으로. 이거는 싫어합니다. 제가 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나마 반토막 난 게 적게 났다는 거예요. 적게. 왜 적게 났느냐 했더니 말입니다. 돼지고기는 식당 유통은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이 집으로 많이 사갖고 가더라. 집으로. 그래서 슈퍼마켓이나 혹은 정육점이나 여기서는 돼지고기가 많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50%까지라도 채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기를요, 그동안 많은 식당에다가 돼지고기를 납품해 왔는데 그 식당들이 줄줄이 망했다. 줄줄이 망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납품하고 싶어도 이제는 납품처가 확 줄었기 때문에 이게 매출 회복하는데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에 절망적인 이야기는요, 직원들하고 이제는 그냥 함께 먹고 사는 거지 회사를 해서 내가 이익을 낼 수는 없겠더라. 회사를 내서 이익을 내려고 그러면 이 비용에다가 심지어 세금에다가 그야말로 폭탄 수준이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 안 하겠다. 이제 점점 줄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잘하는 사업체였어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와,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요, 쉽게 생각하면 도매상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 도매상을 하는 친구는요, 물건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하루 걸러 주문하던 곳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문이 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야말로 뭐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마트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물건에 주문이 와야지 계속해서 넣어줄 수 있는데 주문이 하루 걸러 오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되겠냐 이거예요. 그나마도 말입니다, 마트조차도 폐업한 곳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거래처가 확 줄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옛날에 거래처가 확 줄었다, 마트가 확 줄었다는 거잖아요. 동네 구멍가게가 완전히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돼지고기가 유통이 안 된다 이러면 식당이 또 다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가 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한 게 뭐 있냐. 경제는 완전히 망쳐놨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말입니다. 지표로도 문재인 정부는요. 실물 경제 진짜 박살내놨습니다. 지표로도 보면. 그 친구들이 이야기한 게 그냥 이런 이야기는 그냥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은 다 좋은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다 어려운 겁니다. 2020년 9월에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급 지급 현황입니다. 이거를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제가 제일 놀라는 게 이런 거예요. 2020년 9월에는 5,86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2020년 12월에는요. 26,539건이 폐업점포 제도전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해서 제도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도전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저도 식당을 하다가 지금 2020년이죠. 2019년이네요. 19년 12월 13일 날 접었거든요. 저한테 다시 식당을 하라면 아이고 저는 못해요. 제가 잘하는 분야도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도전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는 나는 그래도 먹고 살겠다.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몇 퍼센트 될까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저같이 이렇게 내가 잘하는 방향으로 틀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분야에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저는 많아봤자 30% 안 된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30%라면 지금 매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재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2021년 4월에는 보세요. 22,136명이에요. 6월에는 13,323명이고요. 그리고 2021년 11월에는요. 24,219 12월에도 15,932건입니다. 이 말은요.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 선배들의 이야기, 후배들의 이야기가 전혀 틀리지는 않았죠. 문정부에 대해서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냉소적으로. 어느 누구 하나도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든가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시절 말입니다. 2016년이죠. 그죠? 2017년인가요? 2017년에 제가 구정명절 때 내려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이 두 사람이 또 여당 야당의 어떤 쉽게 말하면 쌍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는요. 한결같이 홍준표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었더라고요. 싹 바뀌었어요. 5년 동안 한 게 뭐 했는데 5년 동안 다 망쳐놨잖아. 경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칭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한둘은요. 두둔을 하거나 혹은 변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한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완전히 쑥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친구들을 만난 사람들이 뭐 2명씩, 3명씩, 6명은 못 넘어가니까 그죠? 그렇게 한 팀, 두 팀, 그리고 집으로도 찾아가고요.
또 우리 집으로도 많이 어르신들이 오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우리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그만큼 설날 민심은 굉장히 흉흉했다는 거예요. 흉흉. 예. 뭐 워낙 많이 망하니까요. 게다가 자영업자들 망하는 거 보면 지금 뭐 형편없이 망하고 있죠. 매출액이 이만큼 완전히 뚝뚝 떨어지니까 2021년에는 20.1%가 떨어졌고요. 지금 순이익만 하더라도 20.0%가 떨어졌습니다. 2022년 올해 들어서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들어서 떨어지는 모양새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경제가 망쳐졌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실물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요. 집값에 대한 이야기 다 하더라고요. 야, 이게 서울 집값이 집값이냐. 이게 말의 시작입니다. 지방 중소도시만 하더라도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아요. 시골 중소도시에 살 때 볼 때는 그 기준으로 보면 비싸긴 하지만 서울과 비교해 보면 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집값이 2배씩 올랐잖아요. 2배씩. 6억 아파트가 12억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에 사는 내 고향에 사는 친구들도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서울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뭘 도와주려고 해도 워낙 오른 집값에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꿈도 못 꾼다. 요즘 시골에 농촌에 말입니다. 돈 많이 버는 친구들 많습니다. 한때는 복숭아를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더라고요. 1년에 뭐 억대가 아니라 억대를 더 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곶감을 가지고 또 억대를 넘게 버는 친구들도 있고요. 최근에는요. 샤인머스켓을 가지고 억대를 버는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샤인머스켓, 포도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억대를 버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입장에는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다 생각을 하고 좀 도와주려고 해도 워낙 오른 집값에 입에서 욕부터 나옵니다. 욕부터. 제가 여기서 입에 담아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짐작하실 거예요. 어떤 욕을 하는 건지. 정책을 제대로 써야지 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냐. 뭐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오기의 정치를 한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경제라는 게 이게 융통성이 필요한 어떤 분야인데 원고집으로 그냥 쭉 밀어붙이니까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시골에 사는 친구들이지만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물론 이제 도시에서 시골로 온 친구들도 있죠. 고향을 시골에 와서 설을 쉬려고 오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의 어떤 냉철한 시선이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물가예요. 물가. 이게 뭐 5만 원 돈이 휴지다. 야 요즘 돈 쓰려고 그러면 5만 원 돈은 돈도 아니야. 시골에서는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하나로마트잖아요. 그죠? 농협에서 하는 하나로마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하나로마트 가보면 5만 원짜리 있잖아. 입구에서 다 끝나. 뭐 이렇게 들어. 입구에서 다 끝나. 입구에서 다 끝나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5만 원권을 하나 들고 뭐 시골 농사 짓고 이러니까 당장 또 뭐 막 옷 입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막 옷 입을 거 살려고 그러면 손을 딱 들으면 2만 원, 3만 원, 2만 원, 3만 원. 옛날에는요. 이게 막 입을 옷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싼 것도 많았다 이거예요. 근데 2만 원, 3만 원 하니 의류가 싸다고 하지만 굉장히 싸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놀란다는 거고요.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신발도.
공산품까지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농산물 파는 곳에 가면 이게 눈이 휘둥그레진다는 거예요. 내가 생산하는 제품인데 가격이 이렇게 좋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샤인머스켓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송이에 적어도 한 13,000원에서 15,000원 갑니다. 딸기 있잖아요. 조그만 거 한 박스에 아무리 싸도요. 진짜 조그만 거 한 박스입니다. 제 손에 딱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는데요. 위에 9피스 9개, 밑에 9개 이렇게 18개가 딱 들어있어요. 18개. 18개 들었는데 얼마인가 하면요. 19,500원이더라. 19,500원이요. 엄청나게 비싸죠. 아니 친구들도 놀래더라고요. 그렇게 비싸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 물가에 대한 폭등까지 일어났으니 서민들의 삶이라는 게 이게 힘겨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식주 중에 말입니다. 의식주 중에 제대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설날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흉흉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올해 설날 민심은요.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대선 후보로 다툴 때, 그러니까 2017년 구정 때와 올 구정 때를 비교해 보면 180도 변했더라. 이게 제가 느낀 설날의 민심이었습니다.